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이 가능하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실검 상위 종목에 이어 리포트 종목까지 살펴보고요. 그 특징과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 오리도홀딩스의 권영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부터 보시죠. 신규 상장주가 1, 2위를 차지하는 걸 보니 씁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을 보유하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시겠지만 최근 시장 보면 부진할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오늘 시장이 또 안 좋게 해석되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위치는 어제 상장했는데 129% 상승하며 종가를 형성했었어요. 오늘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락 중인 알테오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종전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면서 재건주 급등하죠. 한미글로벌 보이고요. 트럼프 수혜주 가운데 한국 정밀기계도 검색 많이 됐네요. 그리고는 7위와 8위 자리에 반도체 장비주가 이름을 올립니다. 펜트론과 테크윙. 테크윙은 이 나윤성 대표가 7억 원 자사주 매입 소식이 오늘 또 나오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관련주가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가운데 우리기술 투자도 검색 많이 됐고, 강스텐바이오가 화장품 줄기세포 쪽인데요.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검색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미글로벌 한번 가볼까요? 오늘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분야가 바로 재건조 웨오르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많은 출연자분들께서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지만 마지막 행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어쩌면 종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재건주가 어제 급락 후에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 들어간다면 추가 탄력 계속 받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종전이 지금 당장 뭐 일어날 거는 아니지만 그쵸? 언젠간 될 거라는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이 되면 그 규모가 한 1,000조 정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건설사들 중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그 한미글로벌이 좀 부각을 받았던 것이 이제 금일 날짜로 좀 기사가 나왔는데, 폴란드 전초기지로 이제 삼고 이걸 전진기지로 삼아서 영국 자회사인 K2 회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좀 진출한다. 어떤 이런 이슈로 재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미 폴란드 시장에 대해서 그 전진기지는 오래전에 설립을 했고 이 실제 공사를 지금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되면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미글로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요 매출이 용역 쪽에서 발생합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시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용역이라고 하는데, 거의 매출이 한 100% 정도가 용역에서 발생하고, 건설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 자재를 공급하고 철근 공급하는 회사, 테크플레이트 공급하는 회사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의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재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드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훌륭한 편이어서 재무 공정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14%가 좀 올랐지만 18,000원대가 그 2024년 7월경에 올랐었던 그 매물이 형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어쨌든 재건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위에 있었던 5위 기업이죠. 한국 정밀기계도 재건하고 연결해서 봐도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하고 있는 일만 보면은 공작기계 업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건설 장비 그쪽인 거죠? 건설 장비 기계도 봤어요? 네, 건설 장비 쪽도 있는데 이게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공작 기계 쪽이어서 네. 이게 트럼프 수혜주가, 지금 트럼프가 그 조선 쪽으로 협력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에 관련된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국내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 그 선박 쪽 주가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쪽 모멘텀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공작 기계가
재건적으로도 이제 편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비율이 금속 이 절삭 가공 기계 쪽으로 한 9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 상한가는 같지만 이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났거든요. 올해 적자도 나고 작년에는 사실 상장 폐지를 좀 겨우 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떤 재건 테마주들은 상승 초입 구간에서는 사실 좀 한동안 상승 탄력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종가까지 이 상한가를 깨지 않는다면 내일 한 시가를 좀 높게 떠서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들 뭐 잘 하시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헷갈려요. 시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이거 너무 고수의 영역 아닙니까? 시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내일 시가가 높게 보유자에. 되면 네네. 그럼 그때 매도하자.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진입은 좀 어렵고 오히려 보유자의 영역에서 내일 시가에 떠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분석을 더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적자라는 게 아쉽다는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한국정밀기계까지 실시간 랭킹에서 점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리포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로 발행된 리포트 기준이에요. 가장 많이 검색된 건 통신주 가운데 SK텔레콤이었습니다. 오늘 통신주에 대한 리포트가 꽤 많았어요. 그 가운데 신영증권에선 SK텔레콤에 대해 안정적인 본업위에 펼쳐지는 AI 종합 선물 세트라면서 목표가 7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파마리서치 제시하는데요. 글로벌 1위 스킨 부스터로 성장 중이다라면서 3분기 실적도 좋았고 특히 리쥬란 성장세를 생각한다면 목표가 상향해도 된다. 29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자, JLK입니다. 최근 루닛과 뷰노를 통해서 의료 AI 시대가 다시 부각되었죠. JLK 역시 올해 FDA 승인받은 솔루션이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계약 체결로 이뤄질 전망이 좀 나오면서 한양증권에서는 호평을 하고 있었고요. 자, NC소프트 최근에 게임주 다시 좀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저니 오브 모나크라는 이 게임이 좀 집중되고 있어요. 12월 4일에 출시 확정이 됐는데 신작 효과 기대해도 될지 잠시 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큰 폭의 조정이 나와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한타증권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기존 안정적인 매출은 지속되는데 여기에 내년에 최대 5개의 신규 시밀러 품목까지 출시하면 추가적인 매출 기여가 본격화될 것이다. 견조한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점검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표님께서도 파마리서치 투자 매력 높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는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만큼 투자 매력이 높다라는 걸 또 어필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사야 된다라고 하셨고 오늘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 진짜 믿어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유럽 쪽이나 미주 쪽의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리포트 내용도 글로벌 1위 스킨 부스터로 성장 중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이렇게 조회수를 좀 끌은 것 같은데요. 매수 의견도 바이이고 목표 주가도 상향한 리포트입니다. 3분기 실적은 기대치 부합을 했고 영업이익 기대치는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은 국내가 매출이 제일 많았지만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아시아, 그 다음이 유럽, 미주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리쥬란 쪽 의료기기 사업 부분이 성장세가 좀 상당히 견조하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이런 리포트 내용인데 사실 워낙 좀 리포트가 요새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요약해서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의견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CBC 쪽을 그 기반으로 해서 유럽 쪽 유통권을 좀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리쥬란 매출이 좋아질 것에 대한 그 이견은 없습니다. 국내 주요 어떤 그 주사요법 관련 기업들 중에서 매출 추이를 비교해봐도 보톡스 쪽의 휴젤이 1등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리쥬란이 그 다음으로 매출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리쥬란 시술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이 한 20%에서 30%까지 30% 정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시술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리필 수요라고 하는 그 리필 시술에 대한 해외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앞으로 유럽 쪽도 상당히 매출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유리한 선점을 지금 CVC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9만 9천 원이면 20만 원이 좀 깨진 언저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 다시 한 번 더 가격선에서 정리를 좀 도와주신다면요. 3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18만 원 초반대까지도 네. 뭐 눌릴 수는 있어 보이나 많이 눌린다면 분할 매수로 좀 더 담아가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두 번 연거퍼서 리포트를 토대로 이 종목에 대한 매력을 언급해주고 계신데요. 가격도 체크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게임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니 오브 모나크라고 하는데 게임 좀 하세요?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분석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리니지 IP 기반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주변에 게임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많고, 예, 또 게임에 뭐 돈도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현질이라고 하죠. 이게 원래 게임을 하든 안 하든 특히 안 하는 사람이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좀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리포트는 매수 의견이고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는 상향했는데 마케팅비가 좀 증가해서 컨센을 좀 하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8월 28일 날 그 출시한 게임 호연 여기서 이제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모멘텀은 12월 4일 저니 오브 모나크 출시가 확정된 것에 따른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TA 글로벌에 대한 로열티 매출이 24년에 270억 그리고 25년에는 430억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TA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 명 이상으로 확보가 됐고 11월 2주차까지는 글로벌 스팀 매출이 5위권 내를 유지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니 오브 모나크의 네. 그 기대감, 신작에 대한 그 기대감을 주로 다루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아무래도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그 모멘텀이 네. 중요하거든요. 뭐 국내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저번에 이제 무비자 국내 그에 대해서 무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까지 열렸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게임 쪽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저번 8월달 경인가요?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에 대해서 판호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NC소프트 역시도 리니지에 대해서 판호 발급이 이미 된 상태고 이 한중 관계 개선이 앞으로도 진행이 되면 12월 말 정도에 NC소프트에 대해서 추가 판호 발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게임에 대해서도 판호 발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통상 4개월에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판호 발급 기대감으로 NC소프트도 올라갈 수 있겠다. 오늘도 보니까 컴투스 홀딩스 같은 이제 블록체인 맞아요. 기반한 게임주들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좋은 이슈만으로도 좀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신작 출시하는데 거기에 또 12월 말에 중국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이세요? 예, 저는 지금 자리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이야기까지 참고를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도움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그리고 파마 리서치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꽤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지금까지 권영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